이재명 캠프 분위기나 한번 보려고 그래. 왜냐면은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해봐서 뭐 캠프 들어가서 뭘 안 해보잖아요. 궁금한 게 이재명 캠프에 지금 저기 저 여의도 국동 VIP 빌딩이죠. 거기 그 진짜 건물이 좋아요? 그렇게 VIP야? 아니, 제가 예전에 그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서 있었잖아요. 아유. 그 정말 낡고 오래된 건물인데 그 터가 괜찮다고 알려져 있었고 다들 거기 왔다 갔다 하지 아주 옛날 건물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 그 건물을 세를 낼 때 건물주들이 왜 그 많잖아. 이거 저 이쪽 여의도 쪽에 보면은 그 캠프 차린 사무실들 엄청 많이 빌려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빌리는 기간이 짧은 사람들 많잖아. 한 2, 3개월 빌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은 지금 여의도 바깥에 광화문 쪽에 있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빌릴 때 요건 6개월짜리. 이거 본선 가는 거고 요거는 한 2개월짜리. 그런 경우는 빌려주기도 굉장히 애매하대. 그리고 그 이제 유력 주자일수록 사람 숫자가 많을 거니까 사무실 넓게 써야 되는데 이재명 캠프는 생각보단 작아요. 그렇게 크게 못 써야 빌렸다는 되는데. 거지 지금. 그렇게 안 빌린 게 아닐까 싶어요. 못 빌린 게 아니고. 아니 그 터가 좀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건물은 극동 VIP인데 모르겠어요. 그 내부는 좀 상당히 비좁다. 그런데 작기 때문에 건물 층수를 3층에서도 조금 쓰고 그리고 5층, 8층, 19, 10, 11층 이렇게 좀 나눠서 쓰는 건데 그 층을 전체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층에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잖아요. 뭐 5, 6곳의 사무실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한두 곳을 좀 쓴다. 이 정도입니다. 그 건물에 쓰고 있는 그 비용이 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정치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그럼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알겠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그 국회의원실에서 파견 나온 보좌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네, 좀 저희가 몇 달 전만 해도 추미애 장관이 토론했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 쪽에는 국회의원이 40명,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으로는 뭐 35명 정도, 그리고 정세균 후보 쪽에 20명이 조금 넘게 있지 않냐. 그래서 뭐 개혁을 좀 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확인하지 못했고 얼마 전까지 근데 이곳을 또 뻔히 아는데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캠프 내에서도. 근데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강선우 이제 선관위원직을 강선우 의원이 오늘이었나요? 네, 어제였죠. 어제 선관위원직을 예. 내려놓고 기획단 부단장으로 들어온 거. 예. 강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50명이 좀 넘습니다. 와, 그렇죠. 네, 그렇게 파악이 됐고. 민주당이 제일 많이 근데 들어가 있죠.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명단에 제가 확인한 사람들이 50명이 조금 넘는 것이고 그 명단이 최근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또 확장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저번에 같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이낙연 캠프에서 국회의원들 보좌진 빨리 파견해달라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공문으로 거기에 확실하게 지금의 나와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요. 가면 뭐 인턴 포함해가 뭐 7,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빠지면 일이 엄청 비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본인이 가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보좌관들 한 명씩 파견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캠프는 거기에 복작복작해지면서 네. 날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돼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캠프는 의원들이 보내요. 그래야 소식을 알아듣지 안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에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돼 갖고 도둑놈들 들어가도 물건 훔쳐가도 모른대. 어떤 누군지를 캠프든 모르잖아. 새롭게 가보면 축하되는 어르신들 사람. 앉아 계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끄럽고 뭐하고 돼 있는데 이재명 캠프도 조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훌 살펴보고 왔거든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연구실 같은 분위기도 있고 뭔가 미팅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게 캠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쪽이죠. 그냥 겉으로 화나서 뭔가 자리하려는 어르신들이나 옛날 정치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와 있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 어느 캠프든 사진 찍으려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게끔 처리를 해놓고 있는 게 좀 다르죠. 여기는 실무진들이 저 대변인단도 대변인이 10명, 15명인가 14명인가 많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들만 해도 이 캠프 내에 다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무실 개인적으로 또 건너 사무실에 가서 있기도 하고 뭐 국회 본관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좁다는 말이 맞는 거고, 그리고 뭐 책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사무실 책상이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 일자 평 책상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공보와 홍보부서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아크릴 판이 사이사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열린 캠프입니다. 혹시 복사기 이런 거 대납받고 그렇진 않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음료수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후원금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아직도 안 찼다며. 그렇죠. 좀 심한 거 아니야? 지금은 이재명 조금 열심히 하고 남았지, 있습니다. 조금 남았지, 열심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그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캠프를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정치해보고 싶다는 게 네.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나중에 왠지 오실 출마하려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야. 그 출마할 거 진작했지. 왜 지금 이제서야 출마하겠어, 지금. 하긴 그래요. 내일 모레 80 앞두고. 여기요. 나이에게 민감한 사람 앉아있는 그 캠프를 하지 맙시다. 예.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상대 캠프 쪽에서 네거티브를 딱 터뜨리잖아요. 요거 대응하는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우선 대변인단이 1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전에 언론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모니터링단이 따로 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기사를 상당히 많이 올려줘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자원봉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또 저희는 비서진,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대응을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저 네. 윤석열 그 사주, 팔자. 그 사주. 고발 사주요.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터지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면은 세부적으로 현안 이슈 대응하는 부분은 또 뭐 그동안은 뭐 현근대 대변인, 남영희 대변인 저도 좀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마 건건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건건이 나눠진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길게 장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건건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마 지금 보니까 내일 논평 주제가 벌써부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나올 주제가.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8시 반에 줌 회의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토론을 같이 다 그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줌회의를 하기 때문에 8시 반이면은 벌써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침에 8시 반에 회의가 시작하면은 30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미 논평 주제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라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프로들이 모여서 아주 간결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듯한 분위기로 그러면 하나 됩니다. 더. 그 이재명 지사 무료 본론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게 빵 터졌어. 그러니까 상대 캠프가 어처구니 없는 걸 터뜨렸을 때 반응이 쌍욕이 나옵니까? 난 되게 궁금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면. 아니, 저희는 욕은 안 했고요. 첫 아니, 번째. 웃기지 마세요. 아니, 욕은 안 했어요. 우리 방송에 출연한 그 대변인들만 몇 명인데, 그러니까 욕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근택. 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첫 번째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팩트체크. 그래서 저녁 늦게라도 터지고 바로 그때부터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또 변호사들이 또 대변인으로 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변호사 대변인이 이 부분을 좀 먼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현안들이 붙는 부분은 또 담당하는 대변인들이, 근데 그 담당이 정해진 건 아니고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셨던 쪽은 사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모 변호사 겸 대변인이라는 분이 첫 마디가 아이 뭐 이러고 이게 뭔 소리하고 욕을 한 바가지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맡아갖고 준비하셔서 싹 갔다라는 것. 그것까지 의사결정이 다이렉트로 후보한테 연락하거나 뭐하고 항의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고 모함에 가깝기 때문에 광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그걸 들어서 물어본 거니까 누구한테 방금 나오진 들으신 않지만 너무 저질 네거티브를 하면 정말 욕이 인간적인 이만큼 입장에서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진영 안에서 평론하는 사람들도 진짜 쌍욕 나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야 진짜 너무한다. 이게 XX 뭐 이렇게. 아니, 너무 한다기보다는
와, 너무 나간다. 근데 또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하다. 왜냐면 미친 거 지지율이 아니냐고 계속 떨어지는 얘기하면서 거니까요. 승자의 측은하다. 여유죠. 그런 경우는 승자의 여유죠. 에이, 아니, 마음대로 해놔라.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기영 아니고. 대변인께서는 진짜 사람이 착한가 봐. 그러니까 욕도 한 번 안 부드럽게. 하고. 아니 저희 캠프 전체적으로 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했다고 하지기는 어렵지. 또 그 논란되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그 영화계 양아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마동석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양아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우리 영화판에 알고 보면은 양아치들 진짜 많아요. 저는 이경 씨 동의할 수 앞에서 없습니다. 예. 연극계 말고 영화계. 아니 그러니까 영하게 동의할 수 아니,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건 본인의 혼자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이 사건 관련돼서 알고 있는 저도 관계자 한 2명 알잖아요. 세게 네. 아는데 그 양반들이 아 이거 혹시라도 할까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가 다다다다 밀려옵니다. 이거 쌍욕 쓰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 그러다 조금 이따 육성 전화가 걸려요. 아시죠? 이게 뭐냐면 아 뭐 한참 듣고 있다. 나는 하나도 믿은 적이 없어라고 그죠. 얘기하는 내가 거죠. 보기에는 말을 거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변인을 그만뒀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없을 거예요. 박진영밖에 없잖아. 거기서 상관할 수 있는 아니야. 사람이. 형도 만만찮아.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논평방에 점잖으신데. 논평방에 저희가 그 단체 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방인 거죠. 거기에 후보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지켜보고 계세요. 거기에다 욕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 네. 그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욕을 텔레그램은요 자기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도 되는 거야, 씨발. 이렇게. 자,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빨리 좀 눌러주세요. 팔 아파 죽겠어. 진짜. 아무리 귀여운 걸 좋아한다 그래도 성수, 곽동수 TV, 김성수 TV, 이경 TV는 없어요. 찾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근데 아까 제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일종의 팔자라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윤석열은 고발을 사주에서 사주팔자가 됐는데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 최근에 CCTV법 통과했잖아. 예. 그러니까 아주 흡족하게 통과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젠다가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은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팔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이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게 거의 6년 만에 통과한 6년 건데 7개월. 사람들이 이게 통과되면요 민주당이 잘했다고도 하겠지만 이재명 잘했네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게 꼭 필요하다 설명하는 게 있었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봤고 몇 년이 지나서 잊어버리긴 했지만 이게 다시 화제가 됐을 때 그래 의원들 고생했다. 근데 이거 누가 했던 거 나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메랑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일 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윤석열은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왜 윤석열은 공약이 없을까 바로 했더니 그 다음 날 윤석열이 부동산 공약을 급조해서 갖고 오는데 거기도 한 40명 의원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선일보가 뭐 하는 대놓고 거야? 씻었어요. 뭐 하냐고 거기 들어간 지 사람들이 2달인데 공약이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그 전날 운 없게도 원래 공약은 컷오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쯤 가서 발표해도 되는 거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부동산 공약이 나왔죠. 근데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베끼고 이게 김건희랑 부부가 쌍으로 베끼는 걸 그렇게 좋아해.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부동산 공약 발표할 때 기자들의 질의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럼요. 우선은 질의를 하면 기자들이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계속 봤던 장면이죠. 그런데 재원 마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마련 질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재원 마련의 질문을 왜 안 하냐?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궁금했는데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그거였습니다. 물어보면 야 캠프에서 진짜 쫓겨날 너무하지 수도 않냐? 있다 이 그런 기자들 거죠. 진짜 이준잣대. 근데 정말 황당했던 게 제가 그 질의응답 중에서 한 분이 기자가 그래도 똑똑한 척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원가주택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가 시행될 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시행될 때 발표를 하겠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꼼꼼히 난 고루고루 다음에 꼼꼼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 분이 또 있구나. 그게요. 꼼꼼히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럼 윤석열이라고 야권 대선 주자 1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요. 6명의 우리 후보가 동시에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냐? 네가 평상시 했던 말과도 다르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또
이 공약 발표해놓고 충청도 내려가서 박덕흠 만나가지고요. 네. 박덕흠 의원을 믿습니다 해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뒤죽박죽인 거죠. 박덕흠이 진짜 부동산 투기의 그냥 대명사인데 박덕흠을 갖다 영입하고 뭐 청년들에게 원가 주택을 줬는데 재원은 필요 없다. 야, 진짜 자기 이건 보기엔 무소속이니까 괜찮아 보였나 보지 뭐. 관심이나 박덕흠하고 있겠어. 옛날부터 친했어. 박덕흠의 그 호가 73억이라고요. 73억 살다 거기에 얼굴 내비치는 거 보면서 아 윤석열이 이진숙 데려다가 썼던 거 못지않게 박덕흠까지 가고 이 부정부패끼리 정말 이렇게 뭉치나 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재걸 물리기 대명사인 이진숙, 부동산 투기의 상징인 박덕흠 이렇게 데리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우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 진짜 그분은 이렇게 부정 비리가 창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 하나 합시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빠질 시점 되지 않았어? 그렇죠. 이 더군다나 뉴스버스가 이후로? 강타를 했으니까.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요. 토론회를 꼭 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께서 닥치고 추석 전에 토론이나 한번 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가 없이 모든 얘기부터 나오다가 준표 형이 그러셨어요. 이건 네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준표 형을 그러셨어요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난 준표 형이 좋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아니야. 그 양반이 이제 올라서게 되면 혹시 그쪽 캠프에 발 담그고 있는? 전혀 네. 그냥 어떤 거든 저는 최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벨트 밑은 가격 안 하는 선수들 권투를 한다고 치면 위에 공격하는 선수들하고 하고 싶은데 이건 룰도 모르고 머리채부터 잡으려고 다니는 윤석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최소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앞에 시위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래도 반말짓거리 안 하고 쓴 커다란 프래카드 들고 나와서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밟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서 당하는 게 더 힘든데 토론까지 못 가지 않을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영원히 미완으로 이 추석까지는 굴제치고 이번 주말 견디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윤석열 쪽에서는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답을 할지 이건 진짜 제가 오늘 지금 계속 오면서 라인을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쪽 캠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김용민 씨 물어보는데. 빨리 튀는 게 좋아. 잘못 갔어 그쪽으로. 지금은 어디로 튀어요? 거기서 너무 튀었는데요. 큰맘 먹고 튀었는데 김웅이 안 갔으면은 사람 이유가 보는 있는 눈이 건데 참.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윤석열 윤석열 쪽 반응이 그랬잖아요. 그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흠집 내기 음모다. 정치 공작이다. 에라이씨. 그렇게 공작은 반응이 네가 한 게 나왔다니까. 공작이야. 조선일보가 어떻게 때릴지가 궁금해요. 조선일보가 꾸준히 윤석열 쪽을 때려왔었는데 원래 그 이진동 그 양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언론에서는 크게 잘 안 다뤄줬었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조선일보가 자견자가 쉽지 않을 야, 거라고 우리 기대가 이진동 돼요. 기자가 정말 대선판에 진동을 한번 제대로 주는구나. 이 건을 받아야 돈도 벌어 조선일보야. 클릭수 장난 아닐 거야. 니들은 돈 버는데 환장이 있잖아. 그렇죠. 조선이나 중앙이 선절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윤석열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던 신문사가 박근혜처럼 등 돌리는 순간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전 요 대선판에서 정말 재미있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최재형이거든요. 이 양반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고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데 요번 최재형이 뭐라고 의견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 양반이 안 되는 쪽에 거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꾸준하게 그래왔는데 잠깐만, 최재형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르신 한 분 계셔요. 거래 쪽에 감사원장 했다는 얘기 들은 노래 사람 부르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 보였던 있어요. 것 같은데. 길게 주로 4절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야지 발언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상시에 뭐 커피를 갖다 드립을 많이 해서 드신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상에 뭐 이제 막 산 것 같은 핸드밀 갖다 놓고 이렇게 쇼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분은 드립이 아니고 드랍이네. 그러니까 이제 결합하셔야 되는데. 최재형 후보 생각하면은 그 왜 역선택 국민의힘의 네.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기자들과 같이 얘기를 할 네. 상황인데 역선택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최재형이 아닌가. 네. 근데 왜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뭘 못 이런 얘기가 가리고 있는 많더라고요. 거야. 본인은 역선택이 없으면 1%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목요일부터 이제 꼬리표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달았어요. 네.
발목에 이 위치 추적기 하나 달린 겁니다, 지금. 사주 윤석열 선생. 윤석열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 질문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성범죄자들이나 달고 다니는 발찌 하나 차신 거예요, 지금. 예. 자, 윤석열 씨 기대하시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거보다 한 10배로 되돌려 받는다는 역사의 진리, 사필 규정.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인생 깨끗하게 살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어떤 새끼는 대선 주자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영화의 몸처럼 저러고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김수민 같은 쇠리한테도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니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니까. 야, 그거 그런데 진짜. 왜 그걸 가지고 여성단체에서는 문제 제기 한마디를 안 하냐고. 자, 오늘의 그 촉새. 성희롱을. 오늘의 촉새 진중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중권은 윤석열한테 줄 섰는데. 뭐 지켜볼게요. 야, 저번에 그 사주 윤석열 선생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진중권이 윤희숙 실드 치는 거 보고 내가 기함했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뭐 저쪽 세종에 땅이 오르는 뭐 이 정보가 들려가지고 땅 사놨겠죠. 뭐 윤희숙한테 에라이, 정보 씨. 들었겠어요. 야, 이씨. 아이고. 아우 윤석열 속상하겠다. 여기까지 안철수가 또 한마디 했어요. 국정 철학에 의문이 있다. 안철수가 얘기 끝나기 시작했으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안철수에도 씹힌 놈. 이렇게 안철수가 누굴 씹을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렇지. 그 안철수는 저 이재명 지사도 씹었어요. 뭐라고 씹은 줄 알아? 표팔리즘. 그러니까 그쪽은 주목받으려고 한 거라면 윤석열을 씹는 건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 끝났다고 판단이 된 거야. 야, 자, 물러갑시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앞에 보이시지만 나주수산 대박 좀 내주세요. 예.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돈 주고 광고하신다니까요. 자, 성수와 동수의 날 그리고 이경의 날. 아, 이제 내가 봤을 때 오늘부로 이제 이 방송의 에이스가 바뀌어요. 이경? 아이고 저는 보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뭐랄까 그 책임을 이제 다 떠넘기고 우리 이제 편하게 방송을 받아요. 자,